감기 몸살 편. 먼저 남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예요. 동틀 때까지 이어진 음주감으로 인해 녹초가 된 남자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서 깨어나요.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숙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마가 따끈따끈하고 콧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와요. 손등으로 훔친 콧물을 침대 시트에 쿨하게 문질러 닦아보지만 한 번 터진 콧물은 멈출 기세가 아니에요. 책상에 놓인 휴지를 향해 기신기신 기어가 휴지를 한 칸 뜯어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 콧구멍에 끼워요. 일단 응급처치는 된 것 같아요. 아이 죽겠다. 그때 엄마가 은수야 밥 먹어 라는 개모스러운 발언을 내던지며 방으로 들어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엄마는 아프다니까. 새벽이 술 맞으며 술이나 마시고 다니니까 감기에 걸리지 이웬수야 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남자의 등짝을 후려쳐요. 손도 닿지 않아 문지를 수조차 없는 등짝에 버뮤다 삼각지대만 골라 때리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싼다 손님이야. 남자는 내 친엄마는 어느 하늘 아래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그럼 빨리 병원이나 갔다 와. 엄마가 얼른 병원에 가보려며 등을 떠밀어요. 남자는 감기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그게 바로 남자야. 라며 큰 소리를 치다 또다시 등짝을 맞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감기 따위로 병원을 찾을 순 없어요. 이건 사나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엄마가 병원비를 건네요. 병원에 갔다 와. 이제야 친엄마다운 모습을 보이는 엄마가 예뻐 보여요. 돈을 번 남자는 까짓거 병원 한번 가지고 남는 돈을 슈킹할까 하는 생각에 마구 흔들리기 시작해요. 엄마의 정성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대신 엄마를 생각해 감기의 직방인 특효약은 먹어주겠다며 인심을 써요. 감기엔 소주에 매콤한 아구찜이 직방이에요. 새벽을 함께 맞이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어요. 남자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비만 슈킹해 또다시 술잔을 높이 들었다며 자랑스레 떠버려요. 그 말에 친구들도 지지 않고 저마다의 무용담을 꺼내요. 나도 지방간 판정 받았잖아. 알코올성 지방간이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 하루도 술을 거른 날이 없다는 놈.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위장에 빵꾸가 나서 각혈을 했지만 소맥으로 병을 이겼다는 놈. 그냥 바로 났잖아. 독한 놈들이에요. 자칫 병원에라도 갔었다가 친구들에게 걸렸으면 평생 놀림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수록 술맛도 느껴지지 않고 골이 머릿속을 굴러다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와요. 감기 몸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요. 약을 너무 약하게 쓴 것 같아요. 술꾼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의 야매보감 처방전을 쓸 시간이 되었어요. 남자는 글라스에 소주를 붓고 고춧가루를 무차별 투하한 후 깔끔하게 원샷해요. 남자의 사내다움에 친구들이 감탄을 해요. 곧바로 약효가 나타나네요. 공중부양을 하듯 몸이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 느껴질 찰나 남자는 정신을 잃어요. 깨어나니 집이에요. 아 집이야? 순간이동을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그렇게 강한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에선 유전이 터지듯 콧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며 체감 체온은 40도를 넘어선 듯해요. 거기에 보너스로 폭음으로 인한 두통이 밀려오고 뱃속이 뒤집어진 듯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남자는 화장실로 달려가요. 변기를 붙들고 발성 연습을 하던 남자는 변기를 가득 채운 핏빛 내용물을 발견해요. 각혈. 그 순간부터 남자는 공포에 빠져들어요. 그렇게 사나이를 부르짖던 남자의 모습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상태라는 착각에 빠진 남자는 전신에 힘이 빠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화장실을 기어나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 제껴보지만 아무도 없어요. 엄마! 그때 부모님이 외가댁에 가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패닉 상태에 빠져요.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남자는 마지막 기력을 짜내 밖으로 나가요. 다급한 마음에 맨발로 뛰어나와 택시를 잡으려 하지만 좀처럼 택시가 잡히지 않아요. 남자는 자신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느껴요.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달려오는 택시 앞으로 몸을 내던져요. 목숨을 건 도박이 성공했어요. 택시 안에 울려 퍼지는 구슬픈 발라드가 남자의 마음을 더욱 약해지게 만들어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다운받아 놓고 보지 못한 야동도 3기가가 넘는데 첫사랑 그녀는 잘 살고 있겠지. 이제 곧 난 세상에서 잊혀지겠지. 지금까지 남자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어느새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지다 오열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술로 몸을 혹사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어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다면 다신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으리라 다짐해요. 수많은 검사를 마치고 침대 위에서 결과를 기다려요. 남자는 긴장으로 인해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암일까? 아니겠지. 암이 확실해. 하며 점점 자신의 병명을 확정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시작해요. 결혼도 못해. 그때 옆자리 환자를 담당하는 예쁘고 섹시한 여 간호사를 발견해요. 순간 남자는 모든 것을 잊고 천연제를 발라 머리를 넘기며 예쁜 간호사의 시선을 받기 위해 애를 써요. 이런 순간에도 남자란 동물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간호사가 외면하고 떠나가자 다가올 괴로운 투병 생활이 떠올라요.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빠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다시 우울함에 빠져들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와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공포가 극에 달한 남자는 조용한 최후를 맞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갈등해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살피고는 말해요. 결이 아니고 다량의 고춧가루예요. 각혈이 아니라 아구찜 국물을 토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감기 같은데. 남자는 날 안심시키려 연극할 필요 없다며 사실대로 말해달라 울부짖어요. 의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도대체 뭘 먹은 거냐 나무라기 시작해요. 감기입니다, 감기. 남자는 새 생명을 얻은 것만 같은 무한한 행복감에 빠져들어요. 맨발로 응급실을 나섰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가 너무 아쉬워요. 새 생명을 얻은 걸 자축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암을 극복한 남자 정영돈이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말해요. 선생님 뭐야? 소주 한 잔 콜. 소주 한 잔? 이미 술을 끊겠다던 다짐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뭐요? 친구들을 만나 이 엄청난 무용담을 이야기해 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분이 돼요. 지금까지 남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였어요. 다음은 여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예요. 아침에 눈을 뜬 여자는 몸이 찌뿌둥한 걸 느껴요. 추워. 자가 진단을 해봐요. 이럴 수가. 이마가 불덩이에요. 아니 열이 왜 이렇게 나지? 감기가 걸린 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입을 어여쁜 신상 가디건이 없기 때문이라 확신해요. 오빠 안 사주고. 드디어 장바구니에 담아놓았던 아이보리색 신상 가디건을 얻어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여자는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의 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곤 연기파 배우 전도연으로 빙의해 엄마에게 수준급 연기를 선보여요. 오늘 맡은 배역은 가디건이 없어 죽을 병에 걸린 비련의 여주인공이에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사를 치고 가끔 기침 소리에 효과음을 곁들여줘요. 덧붙여 감기의 원인은 아마도 입고 다닐 따뜻한 가디건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복선을 깔아요. 엄마가 내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내 이마가 더 뜨거워. 엄마 이마가 더 뜨거운데 라고 냉정하게 대답해요. 5살 시절부터 품어왔던 친엄마가 아니라는 의심에 다시 불이 지펴졌어요. 언니나 깨워. 아침 먹게. 옛날부터 엄마는 언니만 더 이뻐했어요. 여자는 엄마에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 병원으로 가기로 해요. 병원 가기 전에도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예요. 몸이 좋지 않으니 비비크림을 바른 피부에 눈썹 정도만 그려줘요. 쌩얼 스타일의 마무리, 탑스타들도 즐겨 쓰는 필수 아이템 뿔테 안경을 착용해 얼굴을 가려줘요. 그냥 좋지 않은 모습이 마음에 들면 일단 셀카를 남겨요. 그리고 주사 맞을 때를 대비해 품위가 살아있는 명품 빤스로 갈아입어요. 역시 명품이 다르긴 다르다. 병원에 가는 길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증상을 생각해봐요. 기침, 발열, 오한해,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옆구리도 좀 쑤셨던 것 같고 두통이 생긴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무시무시한 백혈병으로 밝혀졌던 드라마 주인공이 생각나요. 혈병은 아니겠지?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버틸 수 없어. 병원에 도착한 여자는 여러 가지 상상으로 인해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자가 된 듯해요. 이때 간호사가 생년월일을 물어요. 생년월일을 말하려는데 새삼 나의 많은 나이에 서글퍼져요. 한때는 젊다는 게 한미천이었는데 이제 그 미천도 바닥난 게 분명해요. 간호사에게 속삭여 나의 생년월일을 이야기해준 뒤 자리에 앉아요. 서글퍼진 여자는 남자친구 및 지인들에게 나 아파서 병원에 실려왔어. 이라고 과장을 조금 보탠 단체 문자를 쏴요. 네 발로 걸어왔지만 이 정도 오바는 해줘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자에겐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요. 역시 남친이 1등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개념을 밥 말아 처먹은 남친이 있나 위로는커녕 지도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네요. 이것이 눈물 콧물 쏙쏙 뽑히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봐요. 그 후 친구들의 문자도 쏟아져요. 남친의 무개념에 분노한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킨 여자는 친구들의 걱정 어린 문자를 즐기며 나의 인기와 인간관계가 여전히 죽지 않았음을 확인해요. 목이 너무 아프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입원할 것 같다 등등 연약한 척과 불쌍한 척을 문자 한가득 담아 단문을 해줘요. 이때 간호사가 혈압 측정을 핑계로 나에 대한 호구 조사를 시작해요. 키 170에 48kg, 술만 조금 한다고 대답해요. 키는 조금 늘리고 몸무게만 약간 줄인 아주 정직에 가까운 대답이에요. 하지만 의심 많은 간호사가 체중계에 올라서 보라고 아픈 나를 궁지에 내몰아요. 언짢지만 말을 안 들었다가는 주사를 아프게 놓는 복수를 할 수도 있으니 간호사에게 절대 복종하기로 해요. 키는 많은데 몸무게 좀 더 나가시네요. 이런 된장, 이놈의 몸뚱아리는 아무리 아파도 살은 그대로예요. 몸보다 마음이 100배는 더 아픈 순간이에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걱정스런 마음에 심박수가 급증하지만 꾹 참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와우, 여긴 천국이었어요. 잘생기고 총각으로 추정되는 폭발간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청순하고 연약한 이미지의 코디, 그리고 메이크업에도 더 신경을 쓰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와요. 이 총각으로 추정되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여자는 한 마리의 순하디 순한 양이자 초연약 청순 가련 모드로 변신해요. 자상한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라고 해요. 이 잘생긴 남자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게 쑥스럽고 떨려요. 입냄새는 나지 않을지 번쩍이는 금리가 흉하진 않을지 걱정돼요. 수줍게 하고 입을 벌려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슴에 대요. 미친 듯이 심장이 뛰어요. 혹시 내 심장 소리를 듣고 마음을 눈치채는 건 아닐까 쑥스럽고 창피해요. 이때 자상한 의사가 열을 재보는 듯 내 이마에 손까지 얹어주어요. 나를 좋아하나 봐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는 황홀한 순간이에요. 여자는 이미 시한부 인생의 비련의 여주인공에서 의사 사모님이 되는 인생 역전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에 빠져들어요. 운명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여자는 가벼운 감기라는 잘생긴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요. 다른 의사가 감기라고 했었으면 큰 병원이라도 가보겠다면 발버둥 쳤겠지만 이 잘생기고 자상한 그리고 총각으로 추정되는 의사가 오진할 리가 없어요. 약국에 가요. 처방전을 보니 하루치예요. 그 의사가 나를 좋아하는 게 더 확실해졌어요. 나 보려고 하랬지. 내일도 나를 또 보고 싶어 딱 하루치 약만 지어준 거란 착각에 빠져들어요. 감기에 걸린 나의 몸뚱이에 감사해요. 이제 곧 의사 사모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여자는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엄마와 마주쳐요. 지금까지 멀쩡히 걸어왔지만 엄마 앞에선 또다시 감기에 걸려 다 죽어가는 가엾은 딸 연기를 선보여요. 약봉지를 꺼내놓으며 어지러운 듯 휘청하고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가 보란듯이 기침을 세고 거칠게 해주어요. 아니 의사가 뭐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는 엄마의 질문에 심한 독감에 합병증까지 올 수 있으니 푹 쉬라고 했다고 뻥까요. 푹 치래. 엄마가 역시 나의 물오른 연기에 완벽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물어요. 처음엔 입맛이 없다고 튕기다가 전복죽이라고 대답해요. 전복죽? 목도 별로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지만 아플 땐 전복죽을 먹어주는 게 분위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봐요. 감기로 인해 약간 헬스케지고 볼살도 빠져 살짝 V라인의 형태가 나타난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 여세를 몰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다짐해요. 간질거리는 목에는 손수건을 살짝 감아 나의 소중한 목을 보호하기로 해요.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초스피드로 침대에 들어누워 이불을 목 끝까지 올려 덮은 뒤 끙끙 앓는 효과음을 내줘요. 일도 모르고 내가 엄마는 수건을 내 이마 위에 올려주시며 감기가 나으면 가디건을 사주겠다고 약속해요. 엄마 약속 그래. 올레 작전 성공이에요. 여자는 신상 가디건을 입고 의사 선생님과 데이트를 하는 상상을 하다 잠에 빠져들어요. 다음날 잠에서 깬 여자는 어제와 사뭇 다르게 가벼워진 몸을 느껴요. 무슨 감기가 이렇게 약해 빠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아파서 살도 빼고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밀려와요.
감기가 다 나았지만 남친과 친구 그리고 엄마에게는 계속해서 아픈 척을 하기로 해요. 그래야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였어요. 직장 남녀 점심시간 편. 먼저 남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에요. 남자가 회사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몰래 막고를 치고 있었네요. 하지만 상사에게 걸리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젠 발소리만 들어도 위험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불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부장이 확실해요. 알트탭 버튼을 광클하자 게임 화면이 모니터에서 사라져요. 여지없이 남자의 뒤로 부장이 눈을 번뜩이며 지나가요. 아싸라비아, 위기를 무사히 넘겼어요. 맞고도 칠 만큼 치고 나니 슬슬 배꼽시계가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때 사이코 부장이 이사님께 결제를 받으러 갔다는 희소식이 전해져요. 그러자 모두들 정광석화처럼 점심을 먹으러 나가요. 오전 동안 열심히 일한 동료들과 당구장으로 가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당구장으로 가는 동안 자장면을 배달시켜요. 오늘은 자장면과 겜비 물리기라는 타이틀이 걸렸어요. 절대로 이기고 만다는 전의를 다지며 당구장으로 향해요. 남자의 구력은 원래 300이지만 회사에선 150이라 뻥깠어요. 드디어 불꽃 튀는 게임이 시작됐어요. 100을 친다는 신입사원 놈의 큐질이 예사롭지 않아요. 썩을 놈. 100 친다는 놈이 투가락을 찍고 한 큐에 80을 빼내요. 그리고는 아이쿠 이런 뽀록이 있나 하며 시도 안 먹히는 뺑기를 쳐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0 이상은 돼 보여요. 다음부턴 왕따를 시키기로 결심해요. 한참 당구에 열중하는데 기다리던 짱깨가 배달돼 와요. 개떼처럼 달려들어 터프하게 랩을 벗겨내고 걸신 들린 듯 해치워요. 짱깨를 먹어 치우는 데는 대략 3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먹을 땐 좋았는데 테이블에 쌓인 짱깨 그릇을 보자 공포감이 엄습해요. 졌다간 한 달간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정색을 하고 한 구 한 구에 사력을 다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연병, 사이코 부장이에요. 남자는 동료들에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입을 봉인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전화를 받아요. 예, 부장님. 우라질, 부장이 밥을 같이 먹자네요. 밥이요? 예. 짜증이 솟구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는 아, 누구랑 있냐고요? 혼자 죽을 수 없어 동료들도 함께 가겠다며 물귀신 작전을 펼쳐요. 예, 다 같이 있어요. 예, 사원들 다. 동료들의 표정이 급속히 냉각돼요. 짱깨배 당구 대회를 금마무리하고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당구장을 나서요. 오늘도 여지없이 부장이 죽고 못 사는 청국장 집이에요. 얼마 후 있을 인사고가를 위해서라도 부장의 입맛에 무조건 맞추어야 해요. 남자는 굳은 표정을 피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는 음식 전문을 열고 들어가요. 사이코 부장이 먼저 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머금고 다가가 부장님과의 식사가 너무 황송해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아부성 발언을 마구 던져대요. 잠시 후 공포의 청국장이 테이블에 올라와요. 짱깨 면발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상태지만 너무너무 맛이 있다는 듯 감탄사까지 연발하며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어요. 그때 사이코 부장의 또 다른 악취미인 식사 시간에 일 얘기에 밥맛 떨어뜨리기 기술이 등장해요. 이번 달 매출 신장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래요. 입맛이 뚝 떨어진 동료들이 고개를 떨궈요. 부장의 일장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장님의 말이 진리라는 듯 주기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줘야 해요. 부장은 마지막 레파토리인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편까지 선보이고 나서야 일장 연설을 마쳐요. 그리고는 왜들 그렇게 기운이 없냐며 젊은 것들이 그래서 되겠냐는 사이코 스릴러를 선보여요. 당당하게 좀 살아. 지가 기운 빠지게 만들어 놓고 왜 기운이 없냐니. 뭐 잣단 게 있나 몰라요. 부장을 진정한 사이코로 인정해요. 밥 먹는 속도는 부장에게 맞춰야 해요. 너무 빨리 먹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늦게 먹어서도 안 돼요. 부장의 밥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며 식사 속도를 디테일하게 조절해야 해요. 아몬드가 죽으면 중간중간 사이코 부장의 썰렁한 개그에 배꼽이 빠져버릴 것 같다는 듯 박장대소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건 부장님뿐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날려대며 부장의 뒤를 졸졸 따라 나가요. 그런 기분이 좋아진 부장은 자네들 챙기느라 요즘 허리가 휜다며 엄살을 부려요. 법인카드로 내는 주제에 생색은 더럽게 내요. 회사로 들어온 남자에게 짱깨와 청국장의 오묘한 조화가 빚어내는 특별한 복통이 찾아와요. 약국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서는데
사이코 부장이 아이쿠 이런 커피를 안 마셨네 하며 남자를 빤히 쳐다봐요. 저건 반드시 네가 타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예요. 짜증나지만 남자는 자동적으로 미소를 띄우며 설탕돌 프림돌 맞으시죠 하고 탕비실로 향해요. 암튼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열받은 마음에 커피에 설탕돌 프림돌을 탄 후 손가락 엑기스와 천연제를 첨가해 특제 커피를 제조해요. 넙죽받아 마실 부장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와요. 특제 커피를 들고 부장에게 다가가요. 연병, 싸가지도 없고 눈치도 더럽게 없는 여직원이 부장에게 고급 커피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불길한 예감이 후두부를 강타해요. 부장님. 역시나 부장이 특제 커피를 남자에게 양보해요. 사면 초가에 빠진 남자는 핑계를 대며 위기를 탈출하려 노력해요. 왜 침이라도 뱉었나 보지 하며 남자를 궁지로 몰아요. 우라질,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눈물을 머금고 특제 커피를 입안에 털어넣어요. 대장의 융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에요. 위장이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이 자식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이젠 정말 약을 먹지 않고는 못 버틸 것만 같아 일어나 나가려는데 사악한 부장이 자 일합시다 하며 업무를 시작해요. 지금 나가는 건 부장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럼 인사고과의 융단 폭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쓰린 속을 부여잡고 업무를 시작해요. 확 사표를 써버릴까 하는 생각을 약 1초간 해봤다가 바로 접어요. 부모님, 애인,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꾹꾹 참기로 해요. 엄마, 누나, 애인 여러분, 남자들 참 불쌍해요. 남자들에겐 점심시간도 업무의 연속이에요. 가끔 남자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부려도 조금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지금까지 남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여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에요. 11시부터 여자의 마음은 이미 점심시간이 돼요. 여자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한 동료 아이디 죽여버려 꼴뚜기에게 메신저로 말을 걸어요. 말로 했다가는 어디나 끼고 싶어하는 눈치 없고 말 많은 최대리. 맨날 잘난 척만 하는 진상 윤대리가 끼고 싶어 할지 몰라요. 마치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 척 티 안 나게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어야 해요. 메뉴 결정 시간은 근무 시간 중 여자가 가장 진지해지고 고뇌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스파게티, 쌀국수, 돈가스, 일본 라멘, 고급 수제 햄버거,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메뉴들을 나열해봐요. 그러다 어제 소맥으로 달리다가 아침 이슬을 맞았다는 동료를 위해 해장에도 좋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베트남 쌀국수를 선택하는 센스를 발휘해요. 메뉴까지 정해지면 외출 준비를 시작해요.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 거울로 얼굴을 살펴보며 수정 화장을 해요. 회사에서 편하게 신었던 실내용 슬리퍼를 출근할 때 신고 왔던 예쁜 하이힐로 갈아 신어요. 11시 45분이 되면 친한 동료에게 메신저로 작전명, 내가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눈치 봐서 따라 나와라는 비밀 지령을 은밀히 쏘아보내요. 가방에서 점심시간 때 폼나게 손에 들고 싶어 무리의 장만한 장지갑을 꺼내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직 점심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늦게 가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으니 지금 출발해야 해요. 꼴뚜기처럼 생겨 별명이 꼴뚜기인 부장이 오늘 점심 같이 할까? 라고 물어요. 미쳤나 봐요. 저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밥을 같이 먹재요. 단칼에 잘라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한 여자는 약속이 있다며 돌아서요. 어떤 사원들은 꼴뚜기 부장과 가끔씩 밥을 같이 먹어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건 윗사람에게 싸바싸바를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동료와 함께 쌀국수 집으로 향해 걸어가요. 장지갑을 활짝 펴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으로부터 나의 피부를 보호해요. 난 소중하니까요. 기다리는 시간 역시 회사 인물들의 뒷담화 열전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요. 하지만 가끔씩 좌우를 살펴 눈치를 봐주는 건 뒷담화의 기본 원칙이에요. 아무래도 누군가 듣고 있겠다 불안하면 우리만의 은어로 대화를 이어가요. 꼴뚜기 꼴값 떠는 거 봤니? 대갈장군 입냄새 캣 짜증나 등 우리가 지어준 개성 넘치는 닉네임으로 열심히 씹어줘요. 드디어 자리가 마련되면 사방을 살펴 아는 얼굴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한 후 착석해요. 테이블 위에 어렵게 장만한 센스 있는 나의 장지갑과 핸드폰을 자랑스럽게 올려두어요. 동료의 장지갑 역시 테이블 위에 올라와요. 어쭈, 동료의 장지갑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구리네요.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센스 있고 실용적이며 비싸 보이는 지갑으로 언제 바꾸었냐며 호들갑을 떨며 칭찬해줘요. 모두 원만한 사회생활의 일부예요. 남친이 바꿔줬다는 동료의 자랑질을 들으며 오늘 밤 남친과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나 역시 지갑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요. 쌀국수는 안심과 양지머리가 올려져 있는 메뉴와 해물이 듬뿍 들어있는 메뉴를 먹기로 해요. 동료의 자리에 휴지를 깔고 그 위에 숟가락 젓가락을 놓아줘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다정하고 여성스럽다고 생각해요.
음식이 나왔어요. 뜨거운 쌀국수 국물을 먹다가 꼴뚜기 부장이 뜨거운 걸 먹을 때마다 땀을 뚝뚝 흘리는 것이 생각나 또 뒷담화를 해요. 식사를 모두 마치면 오늘 먹은 음식값을 정확히 뿜빠이 해내고 포인트 카드를 내밀어 적립해요.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들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요. 10잔을 먹으면 한 잔을 공짜로 주는 쿠폰에 도장을 찍는 알뜰함도 잊지 않아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든 채 거리를 걷는 이 순간이 하루 중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뭔가 잘 나가는 직장 여성이자 현대 여성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걷다 보니 이미 점심시간은 모두 지나가 있어요. 동료가 늦었다며 서두르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매 시간마다 담배를 피러 나가는 농땡이를 치잖냐. 그럼 여자들에게 1시간쯤 점심시간을 더 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회사의 부조리함을 성토해요. 동료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강하게 공감해줘요. 점심 식사 시간을 조금 오바해 당당히 자리로 돌아온 여자는 가방에서 칫솔을 꺼내 함께 점심을 먹은 동료와 이를 닦으러 가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아요. 어차피 회사 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생활 보너스 편. 가전제품 고장 편. 먼저 남자의 가전제품 고장 시 행동이에요. 엄마가 TV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대며 궁시렁대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요. 왜? TV가 먹통이 되었다며 AS 기사를 부르려고 전화 수화기를 드는 엄마의 손을 남자가 제지해요. 왜 이래 엄마? 집안에 남자가 있는데 가전제품 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직접 고칠 테니 출장 수리비의 반을 떼어달라며 빅딜을 제안해요. 수리비에 반 줘요 반. 엄마가 정말 할 수 있겠냐며 걱정스런 눈치를 보내요. 아 엄마. 새남자 안 볼 거야? 그러자 엄마가 주춤하기 시작해요. 아. 드디어 빅딜이 성공했어요. 알았어? 엄마 아침 한다. 일단 남자는 TV로 다가가 당수로 냅다 내리쳐요. 옛날부터 가전제품은 맞아야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엄마의 따가운 시선이 등에 와서 박혀요. 왜 TV를 때리고 그래? 엄마. 의심하지 말라니까. 남자는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공구 상자를 꺼내 들고 와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TV를 분해하기 시작해요. 엄마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계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며 개구라를 풀어대요. 분해를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거미줄처럼 복잡한 전선들을 일일이 체크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선에 이상은 없는 것 같다며 아는 척을 하고 센서의 세부 분해로 들어가요. 이런 작은 나사에 맞는 드라이버가 없네요.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손톱깎이에 달린 나이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사머리가 뭉개져 버리는 참사가 일어나요. 계속 헛바퀴만 돌고 손톱깎이에 칼마저 부러져요. 엄마의 인상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요. 남자는 걱정 붙들어 매라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짓지만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는 분해 과정이 살짝 두려워져요. 완전 엿됐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고치는 척을 하며 엄마를 슬쩍 떠봐요. 새로 나온 TV 봤어? 요즘 새로 나온 TV 좋더라. 가격도 많이 싸졌고 화질도 짱이던데. 하며 설명을 해보지만 엄마의 표정은 점점 살기를 더해가요. 너 지금 그거 못 고치겠으니까 새로 살려고 그러는 거지? 더 이상의 분해는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 같아 회로와 센서들의 먼지를 입으로 불어 제거하고 마치 대단하게 수리를 한 양 조립을 시작해요. 이런 된장, 조립 순서가 기억나지 않아요. 초난감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머뭇거렸다간 엄마의 스파이크가 등짝을 강타할 것이 분명해요. 몰라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조립에 박차를 가해요. 되는 대로 조립을 마치고 엄마에게 전원을 넣어보라며 소리쳐요. 저는 꽂아봐. 꽂아? 아. 응? 꽂아? 어째 이런 일이. 저 파열음과 연기는 TV가 완전히 사망한 걸 의미해요. 엄마의 눈초리가 자객의 눈빛으로 변해요. 미소를 지으며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다 계산된 거였다며 엄마를 다시금 안심시켜요. 그지?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TV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남자는 엄마에게 차가운 주스를 가져다 달라 부탁해요. 엄마가 살벌한 눈빛을 보내며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어요. 지금이에요. 엄마가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탈출을 감행해야 해요. 재빨리 신발을 손에 들고 뛰쳐나가며 I'm so sorry but I love you란 거짓말을 남기고 죽기 살기로 토껴요.
엄마의 살결인 육두 문자가 남자의 뒤통수에 비수처럼 박혀요. 일주일 정도는 친구 집에 피난가 있어야 할 것만 같아요. 지금까지 남자의 가전제품 고장 시 행동이었어요. 다음은 여자의 가전제품 고장 시 행동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우아하게 음악을 듣고 싶은 여자는 커피 믹스 한 잔을 예쁜 커피잔에 타 오디오로 가요. 하지만 오디오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 적 없는 여자는 조작법을 헤매다 오디오에 커피를 쏟아요. 당황한 여자는 얼른 걸레를 가져와 닦아내며 호들갑을 떨어보지만 어머 얘 또 왜 이래? 이미 커피를 남김없이 원샷한 오디오는 말이 없어요. 쓸쓸히 최후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한강이야 한강. 커피를 쏟은 것에 대한 자책감보단 자신에게 돌아올 엄마의 메가톤급 잔소리가 더욱 두려워요. 엄마가 알면. 이 정도 사건이면 한 달은 시달릴 게 뻔해요. 물을 먹은 전자제품은 드라이어로 말리면 다시 생명을 되찾는다는 깨알 같은 정보가 떠올라요. 남친을 만나기 전 내 머리를 말릴 때보다 정성 들여 말려줘요. 다시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봐요. 이런 우라질. 역시 작동되지 않아요. 어떡해. 벌써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귓속 유스타키오관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는 오빠, 아는 언니, 아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디오에 커피를 쏟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해요. 이때 예쁘고 날씬해 재수없긴 하지만 똘똘한 여자 후배 녀석이 효과 만빵 AS 센터에서 공짜로 서비스 받는 법 매뉴얼을 상세히 알려줘요. 첫째,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 대로 내가 쏟은 척 하지 마. 둘째, 산지는 1년 이내라고 박박 우길 것. 진뚝. 셋째, 모든 게 발각되면 서비스 점수를 낮게 주겠다고 협박할 것. 할까? 들을수록 그럴싸하고 멋진 방법이에요. 여자는 똘똘한 후배에게 맛있는 걸 사준다는 절대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뒤 바로 AS 센터에 전화를 걸어요. 후배가 말한 대로 AS 센터 직원에게 내 잘못은 쏙 빼고 아무 이유 없이 오디오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요. 근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친절과 봉사가 모토인 AS 센터에서는 죄송하단 말과 함께 신속히 방문해 고쳐주겠다 약속해요. AS 기사 아저씨가 왔어요. 잠시만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서비스 기사 아저씨가 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아저씨가 들어오기 전 현관문 앞에 아빠의 신발을 꺼내두어요. 그리곤 아저씨가 오시면 괜스레 오빠 일어나 태권도 갈 시간이잖아 라고 은근슬쩍 부르며 나에겐 아저씨가 덮치면 아저씨를 혼내줄 무서운 오빠가 저 방에 항상 대기 중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아 오빠가 이제 아저씨의 표정을 보니 완벽히 속은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안심이에요. 아 네. 내가 커피를 먹다가 오디오에 쏟아버렸다는 사실은 쏙 빼고 갑작스럽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부어요. 안 되더라고요. 직원은 여자가 처음에 했던 대로 오디오의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보며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오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해요. 오디오를 분해하자 은은한 커피향이 퍼져나오며 커피를 잔뜩 머금은 오디오의 질펀한 내부가 드러나요. AS 직원이 혹시 커피 쏟았냐고 물으면 어머 아저씨 커피. 바로 정색을 하고 절대로 그런 적 없다 하며 큰 소리로 따져 물어요. 어머 세상에. 아저씨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면 대기업 서비스 정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현재 기사님의 서비스에도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걸 충분히 어필해요. 잠깐만요. 그럼 아저씨는 식겁한 얼굴로 계속해서 오디오를 살펴줘요. 녹물 맞죠? 녹에. 속으로는 뭐 이런 진상이 다 있냐는 속마음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면 돈이 드니까요.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아저씨를 보니 털난 양심에 가책이 생기며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럼 시원한 물에 얼음을 동동 띄어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고는 스스로 착한 내 마음씨에 감동해요. 잠시 후 나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아저씨가 분발한 듯 거짓말처럼 오디오가 작동을 시작해요.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거기다 땡전 한 푼 들인 것이 없이 오디오를 고쳐냈다는 사실에 여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이 아저씨가 엄마의 잔소리에서 나를 구출해준 영웅 같아 보여요. 이제 영웅 아저씨가 공구를 챙겨 가려고 해요. 아 아저씨 잠깐만. 이때 여자는 아저씨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내요. 노트북, MP3,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전자제품 전문가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문의해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아저씨는 자사 제품이 아닌 것에도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곤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고객 만족 점수를 만점 달라며 나에게 슬쩍 로비해요. 까짓것 쿨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줘요. 어차피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를 집으로 들이길 잘했다고 느끼며 친절한 미소로 아저씨를 집 밖으로 배웅해드려요.
드세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잠깐 서비스 센터 직원의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 고객님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남자 신발을 밖에 꺼내놓고 자꾸 빈 방을 향해 오빠를 찾아요. 100% 방 안엔 남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을 거란 걸 알지만 속는 척 해줘요. 그래야 고객이 안심하니까요. 여자 고객님들 혼자 있다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절대로 고객님을 해치지 않아요. 국군의 날 특집 여친 두고 군대 간 남자 편. 오늘도 친구들과 음주 가무를 펼친 남자가 멍멍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요. 허걱 엄마가 기다리고 있네요. 하지만 웬일인지 엄마가 화를 내지 않고 웬 종이를 내밀어요. 남자는 혹시 정말로 자신을 호적에서 파낸 건가 하는 걱정에 급히 펴봐요. 오 마이 갓, 입영 통지서예요. 한 달 후에 입대래요. 남자는 갑자기 술이 깨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암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방으로 들어가 혹시라도 통지서가 잘못 온 건 아닐까 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봐요. 정형돈, 제기랄 확실해요. 여친에게 전화로 입대 사실을 알려요. 영장 나왔어. 동시에 혹시나 여친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건 아닐까 하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여요. 이대로 군대에 끌려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선배에게들은 군대 패스하는 방법을 실행에 옮겨봐요. 문신으로 몸의 3분의 2 도배하기, 광인 흉내, 간장 퍼마시기, 입대 전 아이 셋 만들기.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던 남자는 절대로 실현되지 못할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더욱 큰 좌절에 빠져요. 이런저런 잡생각에 약 1.5초가량 빠졌다가 이렇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남자는 입대 전까지 마치 내일이면 지구가 멸망할 듯 놀아제낄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친구들과 매일같이 송별회를 해요. 이별주, 고별주, 송별주 등등 갖다 붙이는 건 선수예요. 입대할 날이 가까울수록 여친의 변심에 대한 걱정에 공포를 느껴요.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 도장을 확실히 찍고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해요. 일단 분위기를 잡고 입대 따윈 두렵지 않지만 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개구라를 풀어 분위기를 잡아요.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 않을 정도로 술을 퍼마신 후 우리 부산 갈까? 여친을 보며 밤새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고귀한 뜻을 어필해요. 하지만 여친은 이미 내 수작을 다 꿰뚫고 있어요. 남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징징대다 입대하기도 전에 여친에게 차일 뻔해요. 드디어 입대 날이 되었어요. 남자는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발발해 최전방으로 출동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요. 입대 날의 시작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엄마 여친과 함께 집을 나서며 그저 가는 동안 어떤 천재지변 또는 군대 전산착오로 인해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입대하러 가는 길에 남자는 이발소를 찾아요. 이발소 아저씨는 군대 시절 맨손으로 무장공비를 때려잡았다는 구라성 짙은 경험담과 군 생활의 무시무시함에 대해 미친 듯이 열변을 토해요. 있는 대로 겁을 주고 나서는 꼭 그래도 군 생활 할만해 하며 되도 않는 위로를 해요. 아저씨의 말에 3배는 더 가기 싫어졌어요. 야, 부상하면 끝내주네. 2년간 이 간지 안 나는 머리로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입대 시간이 다가오자 엄마와 여친이 말이 없어져요. 사나이답게 입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잘 다녀오겠다며 웃음을 지어줘요. 엄마가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요. 여친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요. 꾹꾹 참던 남자도 눈물이 터져요. 여친을 안아주며 닭똥 같은 눈물을 1리터는 뽑아내요. 으에으아이오 하는 방언이 사방에서 터져 나와요.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을 마치고 엄마와 여친을 두고 뛰어들어가요. 보충돼서 앞으로 2년간 군대에서 쓸 보급품을 지급받아요. 알겠습니까? 군복으로 갈아입자 모두 어리버리 중 사항 어리버리로 보여요. 사회에서 뭘 하던 놈이건 상관없어요. 군복은 자동적으로 민간인을 어리버리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망토가 분명해요. 그날 밤 입고 온 옷과 소지품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소포를 싸요. 마치 전쟁터로 떠나기 전 유서를 쓰는 기분이에요. 부모님들 안심하게 편지 한 통씩 쓰라네요. 남자는 엄마와 여친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쓰기 시작해요. 남자는 애정어린 감정이 잔뜩 묻어나는 글씨체로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라고 한 줄 쓴 후 나머지는 여친에게 양보해요. 부모님은 날 못 버려도 여친은 날 얼마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충돼서 신교대로 도착하자마자 시뻘건 모자를 푹 눌러 쓴 악마 교관들이 환영 행사를 벌여줘요. 교관들의 눈에 살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하더니 캠핑 나왔어 정신 못 차리지 입비리리더라 포복 앞으로 하며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며 폭주하기 시작해요. 갑작스런 변신으로 공포에 사로잡힌 남자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패닉 상태에 빠져요. 번호 다시. 자존심이고 뭐고 이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128번 훈련병. 이젠 이름마저 사라졌어요. 남자는 128번 훈련병이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돼요. 뭐예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말은 단아까로 끝나야 한대요. 그러다 보니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말입니다. 같은 외계어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하나의 정신, 둘의 통해. 매일같이 먼지나게 구르고 타이에 의한 체력 단련에 시달려요.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지옥 같은 곳을 버틸 수 있는 건 사진과 편지뿐이에요.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보지만 여친에 대한 그리움은 한없이 커져만 가요. 자, 휴식 끝. 이런저런 감상에 빠져들어간다 싶으면 어김없이 조교의 악취미가 등장해요. 노래 일바 양전. 노래는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 은혜를 합창하래요. 자. 20살이 넘은 사내놈들이 합창을 하다 오열을 시작해요. 가사도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생전 처음으로 철없이 굴던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요. 누가 내 반스 갖고 갔어? 보급받은 빤스가 사라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남의 빤스를 훔쳐 입는 놈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되는 보급품이기에 보안을 철저히 하기로 해요. 빤스와 런닝, 양말, 가릴 거 없이 모두 유성 매직으로 이름을 새겨놔요. 신교대에서 유성 매직은 필수 아이템이에요. 훈련소의 마지막 관문 유격 훈련과 무박 2일 60km 행군을 마치는 걸로 훈련소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나요. 고생했다. 이 모든 과정을 버텨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이 들고 앞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제 잃었던 이름도 되찾게 되고 짝대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무겁게 한이 없는 계급장까지 생겨요. 하지만 훈련소는 그나마 살만한 곳이었다는 걸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야 알게 돼요. 이것이 남자가 2년간 좋던 싫던 살아내야 하는 자대예요. 고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마치 수십 명의 조폭엉아들과 한 방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역 같은 기분이에요. 어이 이등병. 이병. 그중 제일 무섭게 생긴 병장이 다가와 총을 사왔냐고 물어요. 갑작스럽고 난해한 질문에 남자는 머릿속이 하얘져요. 총 없으면 영창 간다며 너무나도 무섭게 말하는 고참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해요. 고참이 시키는 대로 PX로 총을 사러 가요. 총 사러 왔습니다. PX로 가서 총을 달라고 총 해요. 사러 왔습니다. 개념을 밥 말아 처먹었냐? 로 시작하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험악한 욕을 먹어요. 고참이 뒤집어져요. 저 썩을 놈이 장난을 친 게 분명해요. 생각해보니 총을 사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런 유치한 장난에 넘어간 자신이 부끄럽고 숨 넘어가게 우는 고참의 아구통을 날리고 싶지만 참아요. 그 후 간신히 찾아온 남자의 이름이 다시 사라졌어요. 어씨 가문의 리버리란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어리버리. 새로운 신병이 오기 전까지 어리버리란 이름을 쭉 쓸 것만 같아요. 리버리. 이병 정형돈. 내무실에서 취하는 자세만 봐도 계급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내무반 침상 끝에서 하염없이 전방 15도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 2등병.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잡일을 하고 있는 건 1병. 살짝 관물대에 몸을 기댄 채 날카로운 눈으로 사방을 째려보고 있는 건 상병. TV 앞에 뒤집어 까진 채 낄낄대는 한량은 병장이에요. 그리고 저기 깔깔이의 추리닝, 슬리퍼를 찍찍 끌며 돌아다니는 노숙자 스타일은 육군 참모 총장보다 높다는 개말년이에요. 그때 침상에 뒤집어 까져 있던 병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던지며 누나가 있냐고 물어요. 남자는 누나가 없지만 왠지 없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이 밀려와요. 누나는 없지만 친한 동생은 많습니다. 친누나는 없지만 촉힌카 누나들과 전화 한 통하면 펜팔과 휴가시 만남까지 가능한 쭉쭉빵빵 후배들이 안자번호로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라고 구라를 펴요. 그러자 병장이 애정어린 시선을 던지며 앞으론 형이라고 부르래요. 형. 친하던 안 친하던 상관 않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마구 팔아넘겨요. 섹시한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군사우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여성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귀찮더라도 친절한 답장 부탁드려요. 군대에선 학벌도 아주 중요해요. 건축가라 미대 나온 사람 있어? 어느 날 간부가 건축가와 미대 나온 병사를 호출해요. 따라 나와. 건축가를 다니던 병사는 계집 짓기에 투입되고 미대를 나온 병사는 족구장 성극기 작업에 투입돼요. 군대의 단순함이 이가 갈리는 순간이에요. 공포스런 나날을 보내던 중 주말에 여친과 엄마가 면회를 온다는 희소식을 접해요. 면회소로 들어서자 엄마와 여친이 보여요. 남자는 엄마와 여친에게 늠름하게 격려를 해요. 여친은 벌써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며 안아보고도 싶고 엄마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싶지만 주변 고참들의 눈치를 보느라 맘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말투까지 군대식으로 나와요. 맞습니다.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여친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려 애쓰지만 자꾸 시선이 싸들고 온 음식으로 향해요. 눈물은 순식간에 흡수되어 입안에 침으로 탈바꿈돼요. 그동안 그렇게 먹고 싶던 피자, 탄산음료, 초콜릿, 빵 등을 미친 듯이 먹어대요. 천천히 먹어라. 배가 터질 것 같지만 오늘이 아니면 한참 후에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무조건 입안으로 밀어넣고 봐요. 천천히 많이 먹어. 먹어. 평소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면회 시간엔 정광석화처럼 흘러가 버려요. 벌써 면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친과 엄마를 보내고 돌아서요. 복귀하는 길에 살짝 뒤를 돌아보는데 엄마와 여친이 저 멀리서 아직도 남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걱정 말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고 고개를 돌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터져 나와요. 남자는 태어나 3번 운다는 말은 다 뻥이에요. 입대하고 나서는 300번은 운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휴가가 다가왔어요. 곧 있으면 사랑하는 여친과 존경에 맞이하는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해요. 부대를 나와 집으로 향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가 너무나 상쾌해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친이 마중을 나왔어요. 변함없이 남자를 기다려주는 여친이 고맙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냅다 안으며 그동안 꿈속에서만 해보았던 애정 표현을 미친 듯이 시도해요.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 제대만 하면 여친의 평생 몸종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모두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에요. 이걸 준비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제대하면 부모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고 말리라 다짐하며 음식을 미친 듯이 퍼먹어요. 며칠간은 심각한 군대 후유증에 시달려요. 사복을 입고 머리에 비니까지 눌러쓴 채 민간인으로 변신을 해보지만 티가 다 나요. 아 이건 진짜 싫어. 이미 입에 배어버린 잘못 들었습니다! 를 연발하고 누군가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관등상명을 대요.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 남자는 자괴감에 빠져들어요. 엄마가 무한 제공해주는 용돈으로 매일같이 음주 가무의 향연에 몸을 맡겨요. 그러다 보니 벌써 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에요.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친의 배웅을 받으며 부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여친이 또다시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정말 울고 싶은 건 남자예요. 군대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을 뿐인데 공기맛이 써지고 뼛속이 시린 오한이 밀려와요. 휴가에서 복귀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군대의 잡부일만 죽어라 하는 일병 생활이 시작돼요. 부대 안의 모든 잡일에 집중 투입되고 총보다는 삽질이 주특기가 돼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또 묻었네 이거. 이때쯤 주변 동기들 사이에서 여친이 고무신을 꺾어시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눈물 콧물을 짜며 폐인 모드에 들어가는 동기들이 안쓰러워요. 고무신을 꺾어 신더라도 제대할 때까진 그냥 숨겨주면 안 됐을까 하는 원망도 해봐요. 동기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남자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매일 전화와 편지를 써대며 집중관리에 들어가요. 동기들의 이별을 이야기하며 여자들의 잔인함에 대해 저주를 퍼부어 압박을 가한 후 너처럼 지져있는 여자를 선택한 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며 여친의 비위를 맞춰줘요. 마지막으로 네가 고무신을 꺾어 신기라도 한다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초강력 협박질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요. 좀 있으면 제대야. 알잖아. 지질이 못난 짓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친과 헤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왜 자꾸 끊으려고 그래?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일만 연락이 하는 일병 생활도 끝나고 군 생활의 꽃이라 불리우는 무적 상병 생활이 시작돼요. 상병 휴가는 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요. 여친이 마중 나오는 걸 살짝 꺼리기도 하고 부르냐? 가 빨리. 밥 먹어라. 엄마의 환영 만찬도 훨씬 간소화되고 저렴해져요. 미안한데. 엄마도 돈 없다. 자. 거기다 용돈마저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여친이 바쁘다며 혼자 복귀하래요. 섭섭하긴 하지만 이젠 휴가 복귀도 그닥 겁나지 않기에 상관없어요. 상병이 된가 동시에 모자를 간지나게 휘고 깔깔이를 보이지 않게 겹쳐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짝다리를 짚을 수 있음과 동시에 늘어난 자유시간으로 인해 여친에게 편지를 쓰는 낙으로 살아가요. 요즘 따라 부쩍 줄어든 여친의 편지양이 신경 쓰여 하루에 서너 통도 쓰고 국문과를 나온 후임병을 닥달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동봉하기도 해요. 다음 휴가 때 여친에게 해줄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요. 동전 반지 같은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 바로 그것이에요. 약 6개월 정도 정성스럽게 갈면 여친을 위한 맞춤 반지가 탄생해요. 비록 10원짜리지만 10억 이상의 정성이 담긴 반지예요. 반지가 완성되니 어느새 병장이 되었어요. 이 반지를 건네는 순간 여친이 무진장 감동에 팔짝팔짝 뛸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좋아하겠지? 4개나 되는 벽돌이 올려진 계급장이 무거워 모자를 쓸 수도 없어요.
야, 온몸에서 거만함이 넘쳐 흐르고 입대 전보다 훨씬 개념 없는 아나무인 상태로 변신해요. 병장의 휴가 양상은 더욱 심각해요. 휴가 나오는 것을 미리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아무도 안 나와 있네. 여친은 친구들과 쇼핑을 갔어요. 엄마, 엄마. 엄마는 에어로빅 센터에 다녀온다며 밥은 알아서 차려 먹으래요. 그래도 이건 양반이에요. 동기 녀석 중에 한 놈은 부모님이 말도 없이 이사를 갔대요. 여친과의 만남이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입만 뻥끗하면 나 같은 여잔 10여상을 줘도 모자란다며 생색을 내는데 못 봐줄 지경이에요. 고맙기는 한데 슬슬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군대를 기다려줬다는 것만으로 코가 끼어 평생 끌려갈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푸릇푸릇한 여자들을 보면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리다 폭삭 늙어버린 여친이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이러다 정말 얘랑 결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얘는 왜 바람도 안 피나 몰라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남은 6개월간 고무신을 꺾어 신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젠 은근히 부대 복귀가 기다려지기까지 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귀하자 후임병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반겨줘요. 이제 내무반의 왕은 나예요. 이젠 콧김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남자의 눈치를 보며 설설 기기 바빠요. 병장이 되면 누워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으로 진입해요. 내친 김에 인간 리모컨과 제대 날짜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람도 만들어요. 제대까지 105일 13시간 25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러다 신병의 아리따운 누님 사진을 발견해요. 평소에 꿈꾸던 그런 이상형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일편단심인 여친이 맘에 걸려요. 이제라도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 주었으면 좋겠건만 끝까지 발목을 잡아채는 여친 때문에 심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맘 넓은 내가 참기로 해요. 오죽이나 못났으면 2년 동안 남자 하나가 안 생겼을까 싶은 생각에 안쓰럽기까지 해요. 나 아니면 걷어줄 사람도 없을 듯해요. 드디어 죽어도 올 것 같지 않던 제대가 눈앞으로 다가와요. 야 띵동. 장병장님 제대까지 길 13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제대가 가까울수록 마음 한켠이 무거워져요. 제대하면 뭘 하지? 제대하고도 부모님께 손 벌리긴 그렇고 망쳐놓은 학점 복구는 어떻게 하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막막하기 한이 없어요. 무거운 마음도 잠시 드디어 제대를 한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해요. 후임병들의 행가래를 받으며 제대를 해요. 이 녀석들과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군 입대 전과 그닥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군 생활이 남자를 성숙시킨 것만은 확실해요. 2년간의 군 생활도 버텼는데 뭔들 못하겠냐는 자신감이 넘쳐요. 이런 게 철이 든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기특하기까지 해요. 저기 2년간 날 기다려준 여친이 마중을 나왔네요. 내가 여자 하나는 참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부담스럽긴 했지만 역시 내 여친만한 여잔 어딜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2년이란 시간을 견뎌낸 여친에게 달려가 모자를 벗어 여친의 머리에 씌워줘요. 이렇게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던 건 여친 때문이란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있는 힘껏 안아줘요. 여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왜 울어? 다시는 여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해요. 하지만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대 전 무개념 상태로 급격히 돌아가요. 하루 종일 잠만 쏟아지고 땡기는 건 술뿐이에요.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웬 종이를 내밀어요. 뭔가 싶어 펴보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입대 영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나 지난주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왜 또 입대를 하라는 거냐며 따지지만 장난쳐 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입대를 하래요.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남자는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해요. 이건 제대 후 반복되는 그 거지 같은 꿈이 분명해요. 정신을 집중하고 간신히 잠에서 깨어나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다시 잠들 용기가 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끔찍한 악몽을 언제까지 꿔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친 두고 군대 간 남자의 탐구 생활이었어요. 남녀 탐구 생활 국군의 날 특집. 군대 간 남친 기다리는 여자 편. 여자가 술집 구석탱이에서 술을 오지게 퍼마시고 떡이 된 남친을 발견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남친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해요. 그리곤 떨리는 손으로 나에게 영장을 내밀어요. 오 마이 갓. 꽃띠 청춘 이제 연애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남친이 군대를 간대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급해진 여자는 오래 떨어져 있을 남친과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극기훈련 데이트 모드로 돌입해요.
놀이공원, 남이섬, 바닷가, 쇼핑몰 등등. 입술이 부르트고 다크서클은 줄넘기를 할 만큼 내려와요. 하지만 만성 피로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데이트를 해야 해요. 당장 나. 남친이 군대로 떠나버린 후 곱씹을 추억도 없다면 여자는 외로워서 말라 죽을 테니까요. 며칠 후 입대하는 남친과 술 한 잔을 꺾어요. 남친이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요. 여자는 당산 빠떼로지 라는 말과 함께 진정한 애국자가 되겠다는 맹세의 러브샷을 해요. 술기운이 퍼지자 곧 다가올 생이별의 두려움이 콕콕 찔러대요. 날 두고 떠날 남친 얼굴을 보니 갑자기 열받아요. 열받네 또. 이게 왜 그래 진짜. 이미 꽐라가 된 여자는 혀꼬인 발음으로 야. 정말 나 버리고 군대로 가버릴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헛펀치를 날려대다 정신을 잃어요. 남친은 마탱이가 확 간 여자를 들쳐업고 집으로 향해요. 남친의 넓은 등에 엎인 여자는 이시키가 군대로 가버리면 이제 만땅 취한 나는 누가 업어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이 태평양처럼 널찍한 등짝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재민아. 남친의 등짝에 파묻혀 또다시 펑펑 눈물을 짜요. 어느새 입대 날이에요. 어제 밤새도록 운 탓인지 눈이 띵띵 부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남친을 바라보려 해도 밤밖에 안 떠져요. 여자는 혹시 조는 거야? 라는 오해도 받아요. 남친의 깎아머리만 봐도 불쌍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감기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여자는 차라리 내가 대신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는 여친은 반드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속설이 있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맘처럼 되지 않아요. 또다시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와요. 나 간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남친과 잡았던 손이 멀어져요. 이때 여자가 영화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남친에게 다시 달려가 꼭 기다려줄게 라는 약속을 날려요. 감동을 먹은 남친은 군대로 뛰어들어가요. 배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자신의 한쪽 가슴이 뻥 하고 뚫려버린 것 같은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요.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친을 군대로 보낸 위대한 여자들의 모임 곰신 카페에 가입해요. 카페 활동은 반드시 남친을 기다릴 것이며 내 마음의 흐트러짐은 없을 거라는 맹세의 글을 남기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자는 더 많은 깨알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곧 있을 곰신 카페 정모에 참가하기로 해요. 여자는 제16차 위대한 곰심들의 서울지부 정모에 참여해요. 카페 운영자인 아름다운 기다림님이 새내기 곰신인 나를 소개해요. 박수. 여성 동지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요.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나와 같은 외로운 투쟁을 하는 여자들이에요. 멋져 보여요. 이곳에선 훈련병 곰신, 이등병 햇병아리 곰신, 기다릴게 숑숑 일병 곰신, 2년을 하루같이 상병 곰신, 그리고 우월한 아우라를 풍기는 너만 바라봐 병장 곰신들이 계급에 따라 나뉘어 앉아요. 저기 나보다 5살 어린 병장 곰신이 엄청난 카리스마와 내공을 내뿜고 있어요. 존경의 의미로 살포시 눈을 깔아요. 정모에서 선배 곰신들의 가슴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조언, 남친 자대 배치 빨리 알아내는 법, 감동 편지 보내는 방법, 전지 편지, 폭탄 편지, 리플 편지, 복권 편지 등등을 배워요.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존경스러운 곰신 선배들이에요. 서울지부 곰신 정모를 마치고 돌아온 여자는 남친을 위한 초절정 감동의 쓰나미 스펙터클 어메이징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해요. 메인 이벤트는 전지 편지와 간지 소포예요. 방바닥만한 전지에 올라앉아 한석봉으로 빙의해 남친의 지친 가슴을 따뜻이 위로하는 글귀들을 촘촘히 써내려가요. 발대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남친을 생각하며 참아내요. 전지 편지가 완성되면 간지 소포를 준비해요. 이등병에게 소포를 보내봤자 선임에게 다 뜯긴다는 선배 곰신의 조언에 힌트를 얻어 남친 자대의 모든 고참에게 이름표를 달아 간식을 보내기로 해요. 간식은 군대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과자로 간지나게 준비하고 남친의 선임 하나하나에게 카드를 써서 내조의 곰신으로서의 현명함을 뽐내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남친의 관물대에 붙일 예쁜 사진도 찍어야 해요. 관물대에 붙이고 2년 내내 선임과 후임들과 볼 사진이니만큼 최대한 초절정 미녀이면서도 아는 동생들이 많아 보이는 이미지의 사진으로 찍어야 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회 일정이 잡혔어요. 여자는 곧장 장금이 모드로 돌입해요. 남친이 제일 먹고 싶다는 김밥과 떡볶이, 샌드위치, 샐러드, 보쌈만 간단히 준비하기로 해요. 하지만 여자는 요리 같은 건 지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에게 SOS를 쳐요. 엄마는 엄마한테 그런 지극정성을 보여봐라 나쁜 지지배야
라며 나의 남친에 대한 사랑을 비난해요. 이때 뜬금없이 남친 없는 서름이 북받쳐 올라요. 남친이 군대에 간 후 내가 이상해졌어요. 별말 아닌 말에도 자꾸만 눈물이 터져 나와요. 엄마는 나의 눈물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고는 장금이 놀이에 동참해줘요. 드디어 첫 면회 날이 되었어요. 여자는 양손과 어금니에 음식을 물고 곰신 카페 강추 면회 코디법대로 플레어 스커트에 청순 가련 부끄부끄 메이크업을 한 채 부대로 향해요. 이빨에 물었던 짐까지 모두 내려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남친과의 조우를 상상해봐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를 번쩍 안아 360도 회전을 100번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저 멀리 군기가 바짝 들어 걸어오는 남친이 보여요. 그런데 샹! 남친 뒤로 군대 고참들도 줄줄이 소세지로 붙어 나와요. 그리곤 인간들이 마치 내 얼굴을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구경해요. 사회에서 만났으면 바로 쌩 깠겠지만 그들에게 잘못하면 엿된다는 남친의 안구 신호에 애써 웃음을 지어보아요. 그런데 이 땅끄지 같은 시키들이 내가 싸운 소중한 음식들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해요. 저걸 다 먹기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군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네요. 이렇게 아쉬운 면회가 끝나요. 남친을 두고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주머니에라도 넣어서 데려가고 싶어요. 내가 울먹이며 가지 않으려고 하자 남친은 금방 휴가 온다며 늠름하게 나를 위로해줘요. 위로를 받으니 또 눈물이 나요. 내가 우니 남친도 울어요. 남친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안타깝게 헤어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친의 휴가 날이 왔어요. 남친 휴가엔 돈이 많이 들어요. 이날을 위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원피스와 구두를 장만하고 미용실도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도 솔저 저기도 솔저 천국이네요.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군인들이지만 저 멀리 내 남친에게선 후광이 번져 나와요. 단번에 알아봐요. 남친에게 여자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외로움에 대해 두 어깨를 흔들며 한없이 투정을 부려요. 그동안 남친 있는 지지배들이 투정 부리는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남친이 나와 있는 동안 밀린 데이트를 몽땅 하기로 하고는 엄청난 스케줄표를 건네주어요. 영화관, 놀이공원, 카페촌, 춘천여행 등등 남친도 기대가 엄청 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헐, 군인과의 데이트는 완전 실망이에요. 12시, 5시만 되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휴대폰의 새로운 기능을 보면 신기하다며 깜짝 놀라고 티아라가 TV에만 나오면 넋을 놓고 침을 뚝뚝 흘려요. 게다가 저녁 9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아요. 민간인으로서 완전 감을 잃었네요. 그렇지만 꾹 참아주기로 해요. 난 내조의 곰신이니까요. 꿈 같은 3박 4일의 휴가가 3.4초 만에 끝이 났어요. 배웅을 하고 돌아서려는데 이번엔 남친이 먼저 눈물을 터뜨려요. 남친을 군대에 보내고 확실히 알게 된 건 남친이 울보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친이 군 생활에 익숙해지는 일병이 되면 여자도 남친 없는 일상생활에 서서히 적응을 해요. 남친이 있었을 때보다 주말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가요. 남친은 짬밥 좀 먹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그런데 또 콜렉트 콜이네요. 남친은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전투축구에서 골을 넣어 굉장한 상을 받았다는데 1등으로 들어가 샤워하는 것이래요. 게다가 드디어 군화를 앉아서 신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해요. 그럼 그동안 신발을 어떻게 신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남친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요. 다음 주에 휴가를 나온대요. 여자는 스케줄표를 살펴요. 제기랄, 한 달 전부터 잡아놓은 여행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미 예약까지 끝낸 상태에 물을 수도 없는 약속이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러자 남친이 초절정 소심남 삐돌이로 변신해서 그럼 아주 나오지 않고 동료에게 휴가를 양보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피우며 여자를 협박해요. 확 짜증이 밀려와요. 사회에 있을 때는 대서양같이 넓은 가슴을 보여주더니 누가 이 아이를 소심남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국 여행을 포기하기로 하지만 마음속엔 앙금이 남아요. 남친이 상병쯤 되면 여자는 점차 자신이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심지어 남친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지는 경지에 이르러요. 하지만 남친은 하루에도 몇 번씩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니 면회를 오라고 칭얼대요. 내가 치킨 배달분 줄 아나 봐요. 한 번 갈 때마다 내 등골이 휘는 걸 모르는 남친이 얄미워요. 그래, 내가 사갈게. 귀찮지만 너무 찡찡대서 착한 내가 한번 가주기로 약속해줘요. 이제 면회 준비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부대 앞에 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직접 사는 건 초짜 곰신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해요.
면회실에 앉아 남친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펴봐요. 이등병의 여친이 보여요. 피식 비웃어줘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새병아리 핏덩이네요. 쟤는 견적냈을 때 다음 달쯤 깨지겠어요. 저긴 일병 여친이네요. 지가 다 큰 줄 알지만 아직 멀었다는 걸 몰라요. 눈빛을 보니 쟤도 힘들겠네요. 이때 저 일병 여친이 주제에 상병 여친이 나를 똑바로 쳐다봐요. 저게 미친 게 분명해요. 당장 눈을 깔지 못하냐는 무언의 압박을 가해요. 이제야 눈을 깔아요. 면회실에서의 여자의 계급은 남친의 계급과 똔똔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돼요. 이때 남친이 면회실로 들어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줄줄이 소세지로 혹을 달고 나왔네요. 내 피 같은 돈으로 사온 음식으로 지가 생색을 내려나 봐요. 이 시키는 나를 보려고 부른 건지 통닭이 먹고 싶어서 부른 건지 모르겠어요. 열받아요. 이때 남친이 빳빳하게 붙인 상병 계급장을 보여줘요. 상병을 달았다며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좋아해요. 헐, 1년 밖에라니. 얘가 미쳤나 봐요. 이 짓거리를 1년이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암울해져요. 여자는 오랜만에 군인 남친 따위는 잊어버리고 오빠들과 놀고 있다는 친구를 찾아가요. 외로움을 달랠 땐 이해심 많은 민간인 오빠가 짱이니까요. 여자의 이상형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어요. 키, 학벌, 집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군필자여야만 해요. 아 그럼요. 모임에 나갔더니 얼마 전 예비군 훈련을 2번째 다녀왔다는 복학생 오빠가 나에게 접근을 해요. 남친이 군대에 있다고 하자 예비역 오빠는 군대요? 에이 그럼 없는 거네요.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게 무슨 남친이냐? 라고 해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남친은 나쁜 놈이란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민간인 오빠는 군인 남친을 기다리느라 힘들겠다며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자꾸 데이트 신청을 해요. 여자는 꼬시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만나요. 하지만 여자는 이건 절대로 바람은 아니며 인간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곰신양심의 정당성을 부여해요. 바람 피우는 건 아니지만 남친의 전화는 자꾸 피하게 돼요. 근데 이 시기 또 콜렉트 콜이네요. 씹어요. 또 와요. 또 씹어요. 아 지금 엄마. 또 와도 또 씹어요. 좀 찔리긴 하지만 이건 외로움의 정당방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없는 남친보다 민간인 오빠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민간인 오빠와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헉 깜짝이야. 군대에 있어야 할 남친이 집 앞에 서 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 청원 휴가를 나왔대요. 여자는 이 사태에 대한 변명을 생각해내려 통박을 굴려보지만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이미 다 뽀록난 마당에 솔직히 말하고 이쯤에서 이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남친은 이별을 예감한 듯 말없이 돌아서요. 여자는 남친의 축 처진 어깨와 슬픈 눈망울을 보자 마음이 짠해져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불러서 간 건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재민아 생각이 들어요. 가지마. 여자는 결국 남친과 다시 잘 먹고 잘 살아보기로 해요. 남친은 자신을 버리지 않은 여자에게 감동을 먹고는 자신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라며 정체불명의 구멍 뚫린 쇠뭉치를 건네줘요. 아마도 반지인가 봐요. 딱 맞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10원짜리를 6개월 동안 갈아 만든 거래요. 이런 10원짜리 같은 경우를 봤나. 다시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나요. 여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무척이나 감동한 듯한 표정을 날려줘요. 어쨌든 정성은 갸륵하다 생각해요. 이런 착한 남친을 버리려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남친의 계급이 꺾이면 외로운 생활도 익숙해지고 나를 귀찮게 구는 남친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곰신의 달인 단계예요. 짬이 이 정도 되면 여자는 마치 자신이 군바리가 된 듯한 착각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짬밥, 군대리아, 전투축구 등 군대 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그럼 우리 지금 마치 사회 속의 숨은 군바리처럼 행동해요. 우리 손을 받아. 오셔가지고. 남친이 드디어 병장을 달았대요. 자, 우리 곰신들이 카페 병장 곰신 정도 짬을 먹으면 여자도 군바리가 다 돼요. 이때 남친에게서 내 생일에 맞춰 포상 휴가를 나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와요. 오 마이 갓. 도대체 군인을 이렇게 맨날 풀어놓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지 걱정도 되고 국방부에 전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느덧 남친의 제대 날이에요. 2년 동안 나라를 지키고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이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래도 민간인으로 만들려면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겠네요. 남친이 나오자마자 여자는 당당하게 내가 사회에 있으면서 수십 명한테 대시를 받았지만 너 때문에 다 까냈다고 뻥까요. 이제 넌 나한테 까불면 인간도 아니라는 세뇌 교육을 시작해요. 남친은 방산 빠떼루라며 여친에게 수뇌벌을 맹세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훔쳐보고 있어요. 진짜 좋아졌다.
생각해보니 남친이 복학을 하면 파릇파릇하고 싱그럽기 그지없는 신입생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밥을 사달라고 군필자 내 남친에게 달라붙을 것이 뻔해요. 제대하자마자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다시 군대에 보내버리고 싶어져요. 지금까지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여자의 탐구 생활이었어요.